안녕하십니까, 김스컵TV입니다. 오늘은 해외 시장조사 B로서 바이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어를 찾는 방법에는 시장조사를 통해 목표 시장이 정해지면 바이어 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개별 접촉을 시도하거나 해당 지역 언론 매체에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통하여 거래처를 물색합니다. 바이어 리스트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할 수 있으며 전문 업체를 통해 유료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업체라 하면은 어떤 이런 것만 전문으로 업체를 갖다 개발해주고 거기다 어떤 유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전자거래 알선 등 최신 기법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접근 방법 또는 전자거래 알선 방법 이 두 가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전자거래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전자거래 알선 방법이 최고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우선 산업별 전문 매체 등을 활용하며 광고하는 방법과 현지 상공회의소 등 국내 무역 관련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잠재적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거래 제의서와 함께 직접 제작한 카탈로그 등을 발송하는 방법, 시장 개척단이나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방문하거나 지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긴 하지만 시장 개척 때나 국제 전시회가 효율이 더 높습니다. 이때 잠재적인 바이어는 해당 업계의 무역업자 총람을 활용하거나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시장 개척단이나 국제 전시회 효율이 높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시장 개척단이나 국제 전시회 같은 것에 대해서 저도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30대 초반 막 시장 나왔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시장 조사라는 게 어떻게 한다, 또 무역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바이어를 획득한다 하는 것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시장 개척단이다고 하니까 그때 포트라 저 같은 경우는 각 지방에 있는 지사죠. 그 지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코트라에서 그때 하여튼 모든 비용을 갖다가 전액을 갖다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개별적으로도 좀 그 비용이 나가고 또 코트라에서도 좀 부담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는 방법을 갖다가 코트라 세일즈 개척단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떤 지방의 지사를 통해서 딱 나갈 때 그때 한 10개 업체가 모아지더라고요. 10개 업체가. 그럼 10개 업체를 예를 들면은 홍콩이다, 또 싱가포르다, 또 말레이시아다, 필리핀이다, 이런 식으로 한 4개 정도의 나라를 갖다가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했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그때 한 10명 정도 나가고 코트라 직원도 한 명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10명 정도 해서 총무도 한번 뽑고 또 업체에서 그 다음에 또 개척단 단장이라는 분도 한 명 뽑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나이가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총무 역할을 갖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 역할이라는 게 한다는 것은 비행기 탈 때 또는 어떤 호텔 들어갈 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딱 예를 들면은 홍콩에서 우리가 갔다 칩시다. 그럼 홍콩 갔다, 말레이시아 간다,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간다, 막 필리핀 간다 이렇게 전부 가기 전에 그렇게 정해져요. 어디 방문한다. 그러면은 보통 홍콩이라고 한번 가면은 딱그 우리가 호텔에 딱 들어가고 나서 다음날 아침부터 한 10시부터 시작해갖고 6시까지 이제 회의를, 아니, 뭐 상담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겹째가 그런 어떤 큰 공간을 차지해서 거기서 각 테이블마다 하나씩 해서 10겹째가 전부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또 코드라가 또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 뭐 교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통역관을 한 명씩 전부 다 붙여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통역관 비용을 갖다 코트라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뭐 100불인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한 10시 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앉죠 자리에. 그때 코트라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상담하러 오는 업체들을 리스트를 갖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우리한테. 그러면은 그 전에 코트라에서는 홍콩 무역관에서 나름대로 우리 세일즈 개척하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잠재적인 바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갖다가 많이 어떤 연락을 컨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겠다 안 오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보고 그래서 무역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하죠. 6시까지.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뭐 6개, 7개 업체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올 때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뭐 한 4개, 5개 업체가 더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때 뭔가를 갖다 좀 더 많이 알았으면은 그 어떤 세일즈 개척단의 어떤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봤을 건데 그때는 그게 그냥 막연하게 따라다녔던 어떤 그런 입장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쯤 제가 한 세일즈 개척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30대에서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뭐 지금 기억으로는 한 15번 나갔던 것 같네요.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다 돌아다녔다고 봐도 뭐 과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특별하게 30대였었는데 특별하게 큰 어떤 효과는 거두지는 못했는데 첫째는 뭐였냐 하면은 제가 취급했던 아이템이 이제 오토 파트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을 갖다 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처음 시작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트렁크에다 뭐 이것저것 샘플만 잔뜩 들어가고 무겁게 들고 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카달로그도 이제 무역업체니까 뭐 어떤 내가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것저것 다 해갖고나 그 뒤에다 스티커 무슨 우리한테 상사 이름 갖다 딱 붙이는 것으로 딱 가지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래 가서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번씩 이제 얘기를 갖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옆에 통역관이 뭐 통역을 한다고는 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말하고 지금 봐서는 그때 내가 막 열심히 뭐 이것저것 막 설명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통역관이 과연 그 부분을 갖다 제대로 통역을 했느냐라고 싶은 것 같으면 통역을 거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통역을 하고자 한다는 것 같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미리 그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오자마자 이제 10시에 딱 한다는 것 같으면 오자마자 10시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 배치를 합니다. 통역하는. 그러면 그 통역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듣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통역이 되겠습니까? 물론 통역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영어들은 그냥 영어는 대부분 다 하겠죠. 뭐 너 어떻게 지내냐 뭐 어쩌나 그런 일상생활적인 영어는 다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 통역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처음 접하는데. 그러면 처음 접하기 이전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얘기를 하고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토론 소위 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그냥 딱 가서 앉아갖고 그냥 뭐 이렇게 통역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다들 통역을 하는갑다라고 내 나름대로 사람들은 막 그 저기 제품에 대해서 설명들 다 합디다.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다른 업체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딱 했을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딱 한 5시나 6시에서 딱 끝나고 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제 상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은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이메일을 아니 팩스를 보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메일보다는 팩스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였으니까 팩스를 보내고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큰 성과를 갖다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정말 저도 몇 번씩을 갖다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뭔가를 갖다 제대로 좀 알았다 것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건데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제가 지금 여기서 화장품 용기 수출이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니까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무역업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취급하는 아이템이 있었죠. 근데 화장품 용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화장품 용기 한다면은 화장품 용기를 갖다 직접 제조를 하는 제조 메이커에서도 어떤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제조 메이커의 어떤 그 사장님이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무역 파트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든지 그렇게 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어떤 그 아이템이 기존에 어떤 그 목적 아이템이 딱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상황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이 우리가 지금 제조 생산하는 아이템이 이건데 이걸 갖다 살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걸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앞에서 또 다 얘기를 했지만은 시장 조달하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얘기가 됐지만은 이 아이템을 정말 그 관심 있게 그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만나서 그들과 연결을 갖다 잘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지금 다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A, B, C라고 하는 어떤 전문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수출을 하겠다는 그 나라에 가면은 애지간해 갖고서나 거기를 갖다 전문적으로 수입을 하고 핸들을 하는 업체랑 갈 것 같으면 이미 기존에 참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경쟁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미 그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사실 이거 우리가 세일즈 개척단이다 해갖고서는 뭐를 판매하러 온다라고 한다고 해갖고 홍보는 하겠지만은 여기에 뭐가 오는가 싶었고 올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기존에 딱 어떤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오겠다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왜 그걸 갖다가 알겠냐 하면은 어떤 때 내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떤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저기 이 업체에서 하는 데 대해서도 한번 가서 또 상담한다고 또 상담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아이템을 갖다 취급하는 어떤 그 제조업체인데 거기 가서도 상담하고 또 한 2군데, 3군데, 4군데를 들리는 사람도 또 제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때 당시에 저게 뭔지라고 하고 생각만 했지 저게 뭐다라는 걸 파악을 못했어요. 그때 상황에서.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가 어떤 그 수출 신용 조사만 지금 한다라고 했는데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입도 서플라이어를 갖다 제대로 좀 많이 잡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죠. 어떤 아이템을 갖다 취급하는든지 간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아이템은 괜찮을까? 이런 아이템은 괜찮을까? 저런 서플라이어는 괜찮을까?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이런 사람은 내가 취급하는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일즈 개척단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서 내가 막 정말로 입이 부르틀 정도로 막 설명한다고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때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막 정말로 막 열정적으로 막 설명하고 막 했습니다. 그 잘 안 되는 영어를 갖다 통하든지 뭘 하든 간에.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좀
그렇게 효율적인 어떤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세일즈 개척단에서 좀 더 좋은 어떤 효과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죠. 그 대안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다시 그런 세일즈 개척단 내 아이템을 갖다가 지금 한다. 여기서 지금 여기 화장품 용기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화장품 용기를 이 중에서 몇 가지 아이템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첫째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지식을 갖다 먼저 좀 가져야 되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어느 나라를 가겠다라고 어느 지역을 갖다 가서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세일즈 개척단 신청을 했는데 이런 뭐 홍콩이든지 어디를 몇 군데 나라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갖다 이런 나라에다가 한번 그 컨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에 이 업체를 갖다 세일즈 개척단으로 가기 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저기 서큘 네트가 됐더니 뭐가 됐든 간에 그 한번 계속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콜렉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건이 조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 실질적으로 그냥 콜렉트만 한두 번씩 내가 보내고 아 이거 그 최소한도로 그 담당자 이름이라도 알고 회사 이름이라도 아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 이럴 때 세일즈 개척단 한번 나가서 그런 사람 갖다가 야 내가 우리가 지금 언제 몇 월 며칠 날에 어느 뭐 홍콩 어느 그 저기 호텔에서 이렇게 그 세일즈 뭐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그 저기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무역관 있잖아요. 여기 그 해외 무역관 그쪽에서 나한테서 뭐 한 5개, 6개 업체를 갖다 가가지고 저한테 줄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딱 할 것 같으면 홍콩 무역관이면은 무역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번에 그 어디를 갖다 가서 이렇게 지금 그 세일즈 개척단으로 상담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갖다 미리 좀 나한테 좀 보내줘라 라고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요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전혀 뭐 이것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요청도 전혀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면 무역권 입장에서는 한 10개 업체가 이번에 예를 들어 홍콩 무역관을 칩시다. 홍콩 무역관에 10개 업체가 오는데 그 업체를 갖다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그 예약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무역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뭐 어떤 그 자료를 갖다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갖다 연락해가지고 한번 와십시오 하고 얘기를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10개 업체 다 틀린 어떤 그런 그 아이템들인데 그럼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딱 나왔고 이 정도면 됐다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6개, 7개 업체를 갖다 하는 중에서라도 최소한으로 내가 직접 그 사람하고 어떤 그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는 업체가 한 번이라도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정말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업체를 갖다가 미리 한번 받아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막 컨택을 미리 사전에 콜렉트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세일즈 개척단에 통해 가지고 가서 너희들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 좀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전에 우리 아이템들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 미리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따라가고 가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딱 오면은 지금 내가 한참 설명을 해주니까 통역하는 분들이 통역관이 설명을 잘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통역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게 그렇게 그 통역이 잘 됐을까요?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잘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제품을 갖다가 정말 진짜 통역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통역하는 사람부터 먼저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계하는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나름대로 어떤 이런 비즈니스 상황을 좀 알아야 그렇게 그 어떤 그 전달을 갖다 제대로 통역을 해주지. 그냥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처음 보는데 처음 받고 그냥 뭘 말을 할까? 아, 뭐 저 언제까지 뭐 연락 주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는 간단한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비즈니스가 성사되기가 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그 지나고 나면은 뭐 나중에 이제 그 저기 그 뭐 콜레스테롤 한번 또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큰 그 제대로 된 바이어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세일즈 개척대라고 하는 어떤 그쪽을만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사전에 그냥 나가니까 나간다라고 그냥 따라 나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전에 그런 준비가 좀 미리 좀 갖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국제 전시회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러니까는 어, 한 20억, 거의 한 30년은 다 돼가네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 전시회를 한번 따라 나갔어요. 제가. 그러면 저는 제조업도 아니지만은 그냥 자동차 부품이다 해가지고서는 그 전시회를 갔다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전시회도 그리고 전시회도 몇 번 참가도 하고 라스베가스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딱 가서 봤는데 우리가 전시회를 나간다, 어떤 그 제조업체라든지, 뭐 어떤 그 전시회를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전시회도 여기다 사전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제품만 가지고 나가서, 뭐 저기 거기에서 또 현지에서 통역관을 갖다 써가지고 내가 통역을 시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요. 큰 어떤 큰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내 물건 아이템에 딱 그걸 갖다가 전시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통역하는 사람을 갖다가 한두 명 정도는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먼저 사전에 그 통역하는 사람한테 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설명해야 되고, 그 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냥 뭐 제품만 하나 더 들어가고 오는 사람만 막연하게 기다린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 딱딱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지나가다 얘기하는 게 그 진짜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는 제대로 된 바이어 중에 막 10명, 20명 왔다 갔다 막 하자면은 그거 갖다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 제대로 뭔가를 갖다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갖다 만들어야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훨씬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시회 같은 거 나갈 때 보통 보면은 사장님들 각 제조회사 사장님들은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또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있지는 않고 보통 밑에 이제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막 영어를 갖다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어떻게 보면 통역을 하는 사람들 갖다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한 게요. 그러면은 그 통역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전에 진짜 정말로 한번 하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충분한 어떤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통역관을 갖다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와갖고 아유 뭐 저기 뭐 얘기 잘하고 또 현지말 잘하니까는 하고서 딱 데리고 나와서는 와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역시 세일즈 개척단이라든지 뭐 국제 전시회 같은 거 참가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서 더 큰 효과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냥 뭐 그냥 간다라고만 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을 갖다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그런 것을 갖다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좀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했었으니까는 이것은 아니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이제 전자거래 알선 같은 거 있죠. 근데 그때 저 당시에도 전자거래 알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료들을 갖다 여기저기서 많이 모집하고 뭐 필기도 하고 뭐 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거래 알선은
효율성과 즉시성, 간편성 등 여러 최근들의 각광을 받는 거래처 발굴 방법이다. 예, 뭐 각광 받겠죠. 굉장히 어떤 그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먼저 뭐 어떤 여기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까 뭐 이마켓 플레이스 뭐 EMP라고 하는 불리는 무역거래 알선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갖다 전문적으로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닷컴, 뭐 글로벌 뭐 소시죠. 그다음에 EC21, 뭐 EC 프라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무역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코트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자료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관기관의 어떤 서비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자거래 알선 방법은 활용하기에 따라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게 좋다, 어떤 것은 별로다라고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거래 알선을 갖다 쭉 어떤 게 뽑아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정말로 컨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접촉을 하느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자거래 알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봐도 지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스팸 메일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한테. 그 내 개인한테도 진짜 정말로 어떤 전화도 그렇고 뭐 메일도 그렇고 그 잡을 수 없을 만큼 스팸 메일이 많이 오는데 요런 전자거래 알선을 갖다 탁 받다 해가지고 내가 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거 답변 올 것 같습니다. 잘 힘듭니다. 어쩌면은 스팸으로 전부 다 그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개인도 이렇게 갖다 스팸을 갖다 하도 많아갖고 정말 이렇게 골매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애지간한 업체들을 갖다 좀 큰 업체를 갖다 다 알 건데 거기에서 이 전자거래 한다고 해갖고 쫙쫙 들어온다는 것을 그걸 갖다 크게는 기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팸에 어떤 그 취급당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하게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접근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유관기관에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어디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 노력을 갖다 꾸준히 해야 돼요. 뭐 전자거래 알선도 그것도 한번 팍 보내봐도 정말 수백 통을 보냈는데도 하나 답변이 없을 수도 있고 답변이 와봤자 좀 이상하게 막 그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갖다가 무역하려고 하겠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들어갈 때 필요로 하는 부분 탁 나면 거기다 답변 탁 나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관기관 서비스도 활용할 만 하는데 이를 통해 바이어 발굴은 물론 회사 수출 상품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비즈니스나 알리바바닷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쭉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수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도 한번 좀 세워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찾으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딱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여기에 한번 그 연락을 갖다 한번 해볼까 하고서 탁탁 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막 뭐든지 간에 그냥 뭐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정말로 한 개 제대로 된 바이어를 갖다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갖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가 내가 그 만나고 어떤 컨택을 해보고든 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지구력과 인내심을 가져야지 한 몇 번이니까 딱 해갖고 아이고 뭐 제대로 안 되네 그래갖고 딱 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사의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됩니다. 요새는 웹사이트 구축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유명 디렉토리 및 이마켓 플레이스 등의 자사의 상품을 등록하거나 또는 상품 회사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즉 자사의 홈페이지를 해외 유명 검색 엔진 구글이라든지 뭐 야후, 컴파스 같은 거 등에
등록하거나 배너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자사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이를 다양한 거래 알선 사이트나 무역 관련 사이트 등에 연결하여 잠재 고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역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약간이 아니라 어떤 경비도 많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꾸준히 진짜 정말로 쉬지 않고 해야만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인콰이어리 하면은 뭐 어떤 그 조회서죠. 상품 카탈로그 및 기업 디렉토리 정보 등을 검색하거나 자사의 정보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오퍼 타입별, 품목별, 업체명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검색도 어떤 식으로든가 자꾸 검색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네 저렇게 하니까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했대서도 다 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다 막 이렇게 숱하게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찾아낸 바이어가 딱 있다 하더라도 그 바이어를 갖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내가 문장을 하나 쓰더라도 그들한테 저게 어필할 수 있는 문장을 쓸 수 있느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무역 실무적인 그런 어떤 그게 또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갈 때 진짜 정말로 실제 무역 실무라는 게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활용하여 거래처를 발굴하는 방법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발굴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일 먼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아이템을 갖다가 뭐 자기가 직접 제조해서 만드는 제조회사나 아니면은 무역업체에서 내가 핸드링 취급하고자 하는 무역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템을 갖다 좋은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야 되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은 좀 쉽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쉬운 아이템은 실질적으로 또 쉽게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발하고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들은 다르게 말하면 딴 사람들도 그렇게 개발하고 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템을 잘 잡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템을 갖다가 잘 나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어를 만난다는 게 무역에서 성공의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더라도 진짜 정말로 그런 그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바이어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또는 그 업체의 운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운도 좀 따라줘야지. 그러면은 타이밍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따라줘야지. 그거 없이 무조건 노력만 한다는 게 같고 다 성공한 것 같으면 실패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정말 노력만 한다 할 것 같으면 다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기회가 뭐 3번이 온다 어쨌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바이어를 발굴을 하느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세일즈 계측단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는 국제 전시 같은 거 이런 방법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 쪽에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것들이 매칭을 해가지고 그냥 우선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코트라가 가장 낫겠죠, 좋겠죠.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코트라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했던 캐나다 밴쿠버 무역관을 갖다가 무역관에서 소개해줬던 그 업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20년 이상을 갖다가 좀 잘 했던 어떤 그 바이어도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운도 참 좋았다라고 말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코트라 이 무역을 갖다가 함께 달갔다 우리한테 대한 무역진흥공단에서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그건 또 어떤 우리는 수출을 하지는 않고는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 수출 없이 그냥 우리 자체 내수 시장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출을 갖다 드라이브를 갖다가 옛날 60년대 70년대도 했지만은 우리는 꾸준히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이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수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한류금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한류금을 갖다가 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진짜 정말 한번 뭐 천여 개가 넘는 어떤 용기 업체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국내에서만 막 물론 그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도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 용기를 한류보험 타서 전 세계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해외 시장